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페네르바체 대 안더레이트. 자, 여기도 이제 유로파 리그 너가 플레이오프 이제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좀 기존 결장자도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좀 페네르바체 좀 라인업이 온전치는 못하다. 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보고, 그리고 안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달 가까이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뿐만 아니라 뭐 5경기 연속 즉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좋은 그런 현재 좀 페네르바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안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리그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은 좀 끊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은 좀 성공한 채 이제 너가 플레이오프를 좀 치르는 그런 좀 안더레이트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만수르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비록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그런 리그 페이지 순위는 이제 안더레이트가 더 높긴 했지만 그래도 어연히 현재 뭐 페네르바체의 체급이 더 큰 편이고, 그리고 전력 차도 좀 어느 정도 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페네르바체가 경기를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페네르바체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확실히 좀 안더레이트와는 좀 체급차와 좀 전력차 전력 면에서는 이제 페네르바체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페네르바체가 더 이점을 좀 살려서 그래도 홈에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전력차와 더불어 뭐 현재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좀 페네르바체가 더 좋고, 그리고 안더레이트의 그런 좀 홍천만수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만수르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안더레이트의 수비가 이제 최근 좀 대체로 좋지 못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좀 안더레이트가 홈 페네르바체 공격을 좀 제어하기는 많이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이제 홈에서 페네르바체가 그래도 1차전은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로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페네르바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페네르바체 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뭐 페네르바체뿐만 아니라 이제 안더레이트도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안더레이트가 이제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다 보니까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페네르바체 승의 이점을 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트윌란데 이제 소시에다드. 자, 우선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미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가 휴식기이다 보니까 최근 경기를 좀 치른 적이 잘 없었어요. 네. 자,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근래 뭐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뭐 루도고레츠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페네르바체 상대로 홈에서 비기는 등 좋은 성적을 좀 거두며 프로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휴식기 중에 경기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경기 감각이 크게 좀 떨어지지 않았던 그좀 미트윌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좀 3연패를 좀 거두며 하락세를 좀 타다가 최근에는 다시 연승을 좀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소시에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선 지금 뭐 3연승 중인데 반해
원정에서는 3연패로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편이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좀 최근 원정에서의 성적은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소시에다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원정이라 해도 이제 미트윌란보다는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비가 다시 이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미트윌란의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좀 잘 막아내며 보다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미트윌란이 이제 이번 뭐 유로파리그 내에서는 이제 수비 라인 조율이 잘 안 되는 팀들 상대로는 이제 수비를 곧잘 공략을 했지만 소시에다드와 같이 이제 수비 라인 조율이 좀 좋으면서 이제 밸런스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대체로 이제 공격을 잘 좀 못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 좀 미트윌란이 좀 소시에다드의 그런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점들과 좀 더불어 이제 전력 면에서도 소시에다드가 이제 우세하다 보니 유리한 요소가 더 많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3연패 중으로 이제 부진한 원정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도 다소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약간 좀 소시에다가 이제 원정이라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거를 지금 무작정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좀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아무래도 뭐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소시에다드 이제 햄무나 무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럼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미트윌란도 좀 소시에다드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역시 좀 대체로 좀 원정에서의 좀 공격적인 뭐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두 팀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배당 자비로 이제 햄무알무 내지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니옹 대 아약스 경기. 자, 그리고 요 경기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이제 뭐 킹보드행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이제 벨기에에 있는 그런 좀 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위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레인저스 상대로 패배한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득점력 또한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뭐 최근 좀 페이스가 좀 좋은 그런 좀 위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약스 역시 뭐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페에노르트와 같은 뭐 강팀들도 연달아 잡으면서 이제 더욱더 좀 가치 있는 승리를 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그런 좀 현재 좀 아약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뭐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더 치열할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일단 뭐 위니옹이나 이제 아약스 모두 이제 우선적으로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주도권 경쟁을 위해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더 좀 치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위니옹의 최근 페이스도 좋기는 하지만 이 경기가 위니옹 홈이 아닌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위니옹의 홈 이점이 이제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뭐 아약스가 더 좀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아약스가 위니옹에 비해 이제 크게 좀 밀릴 만한 부분은 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강팀들 위주로 좀 상대를 하며 이제 연승을 좀 거두고 있는 반면 위니용은 지금 리그 최하위권 팀들 위주로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비교적 좀 레벨이 낮은 팀들 상대로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같은 뭐 이제 연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상대 팀들의 그 레벨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아약스의 그런 좀 연승이 지금 더 뭐 값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렸을 때, 뭐, 현재 아약스가 위니용 상대로, 좀 밀릴만한 부분은 이제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약스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아약스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약스 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프랜승의 2.5점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 대 이제 로마 경기. 자, 우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우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는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대체로 공격 전개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득점력 또한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로 좀 넘어가자마자 내리 좀 4연패를 거둔 시기부터 경기력이 확 떨어진 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최근 뭐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비교적 약체인 좀 마카비 좀 테라비브 상대로도 유스팅을 단 3개밖에 못 만들며 간신히 이제 1대0 신승을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올해 들어서 더더욱 지금 뭐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포르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 역시 좀 다소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굉장히 약한 면모를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불과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원정에서는 단 1승도 없었습니다. 좀.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마가 원정 3경기 중에서 이제 2경기를 이기며 이제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좀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원정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혈이 뚫린 그좀 로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제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 또한 좀 많이 좀 생긴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뭐 포르투가 점유율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현재 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좀 중원 장악력이 이제 좀 떨어진 것 같은 더불어 이제 공격 전개도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 상대로 지금 주도권을 가지기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공격 전개는 지금 뭐 로마가 더 좋은 상태라고도 봐도 좀 무방한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로마가 뭐 포르투보다 하루 덜 쉬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로 원정 3연전을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로마가 더 열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 흐름이랑 경기력은 로마가 더 좋고 그리고 지금 포르투가 홈에서 3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이제 부진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약간 로마의 좀 체력적인 이슈를 좀 감안해도 이 경기는 로마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여긴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로마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로마 프랜승 보는 경기 아니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여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프랜승에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 대 이제 보데글림트. 자, 트벤테 같은 경우는 주전포 단명 결장. 그리고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트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파 리그 이제 리그 페이지에서 연승을 좀 거두며
막바지로 이제 프롭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전엔 좀 탈락 가능성이 좀 높았지만 그래도 막판에 이제 말메와 백스타시를 연달아 잡으며 이제 프롬 막차를 타게 된 그 좀 트벤테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혹시 좀 최근 좀 유로파 리그에서의 좀 흐름은 좀 좋은 그좀 트벤테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두 팀 다 기동성이 좀 좋으면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트벤테보다는 그런 좀 보데글림트의 수비 밸런스가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수비 좀 뒷공간이 잘 좀 뚫린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이제 보데글림트의 좀 수비가 더 흔들릴 좀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그런 좀 보데글림트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좀 수비에서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경기고 그러다 보면은 좀 트벤테가 좀 더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요소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비록 뭐 트벤테가 지금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경기력이나 공격 흐름은 여전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보데글림트와의 좀 체급차와 좀 더불어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차이까지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여 경기는 그래도 1차전 트벤테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트벤테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네, 트벤테 승부는 경기. 자 그리고 이거는 원업 기준점을 좀 3.5로 줬는데 이거는 3.5는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보데글림트가 이제 좀 한 번 좀 실점을 하면은 이제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좀 굉장히 좀 많은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뭐 3.5라고 해도 오바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3.5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벤테 승의 3.5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유로파 리그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 몰드 대 샴록. 자 우선 이제 몰드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샴록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몰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리그 페이지 경기에서 이제 물라다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간신히 플레이오프 막차에 좀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극장의 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프롬 막차에 탑승한 그좀 몰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샴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일랜드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경쟁력이 다소 좀 떨어질 거라 봤지만 예상과 달리 선전하면서 이제 11호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리그 페이지에서 총 6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이제 좀 3경기를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거뒀던 거죠 샴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몰데가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샴록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나서다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샴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 뭐 자기보다 좀 체급이 큰 팀들 상대로는 좀 매번 좀 역습 위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홈 몰대 상대로도 좀 역습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샴록이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냈었고 그리고 근래 뭐 라피트빈 상대로도 뭐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는 등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체급이 큰 팀들 상대로는 경기력에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홈 몰타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뭐 결과를 좀 낸 거와 좀 상관없이 좀 전체적으로 좀 이제 강팀 상대로 이제 좀 맞붙었을 때는 이제 경기 내용이 많이 안 좋았던 거좀 쌈록이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좀 물대 상대로도 말린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몰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홈에서 더 지금 뭐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1차전에서 결과를 좀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16강 진출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몰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일단 이제 홈에서는 이제 샴록 상대로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1차전은 좀 몰대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몰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봤을 때 몰대 승. 자, 그리고 요거는 1엔딩 기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몰대 승, 마인승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레 대 아포엘 경기. 자, 일단 첼레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포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이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첼레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2시즌 동안 이제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했지만 현재는 리그 5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리그 소속팀이 뭐 아포엘 역시 뭐 최근 몇 년 동안 최상위권에 좀 위치했지만 현재는 이제 리그 5위로 좀 우승권 경쟁에 지금 뭐 밀려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팀 다 이제 좀 리그에서 굉장히 좀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이제 첼레나 이제 아포엘이나 이제 뭐 한두 시즌 전에만 해도 굉장히 최상위권에 좀 위치하다가 현재는 이제 그때보다 좀 떨어진 상태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첼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넘게 휴식기를 가진 후에 이제 최근 리그가 재개 경기를 좀 치렀지만 치룬 경기마다 지금 전부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 지금 경기 감각도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긴 휴식기를 좀 가진 후에 이제 최근 다시 좀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제 계속해서 연패를 좀 할 정도로 현재 뭐 경기 감각이 좀 많이 안 올라왔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약간 좀 첼레와 달리 뭐 아포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휴식기 없이 계속 이제 리그와 컵 경기를 좀 병행하면서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첼레보다는 이제 경기 감각이 더 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전반적인 조직력 또한 이제 계속해서 좀 합을 맞췄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는 좀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포엘이 더 이제 우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좀 경기 감각이나 좀 조직력 면에서는 뭐 아포엘이 더 이제 우세할 만한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성적도 이제 아포엘이 더 나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아포엘이 뭐 이제 원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아포엘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아포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포엘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좀 첼레 지금 수비가 이제 워낙 지금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고려해서 아포엘 프랜슨 내지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모니아 대 이제 파포스 FC. 자, 일단 오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좀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모니아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파포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으로 공교롭게도 지금 같은 리그 팀에서 뛰는 팀끼리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키프로스 리그의 경쟁력이 이제 이전보다는 더 올라왔다고도 좀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전 경기에서 다룬 이제 아프엘 또아의 뭐 키프로스 리그 소속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뭐 오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4연승, 그리고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6연승 중으로 양 팀 다 이제 농구부 상승의 골키퍼님 상태에서 별풍선 맞붙게 되었습니다. 50개 감사합니다. 농구부 골키퍼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우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최근 양 팀의 득점력이 좀 물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두 팀 다 자국 선수들이 아닌 용병 위주로 포워드 라인을 좀 꾸렸기 때문에 비교적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뭐 키프로스 이제 출신 팀이 아닌 이제 좀 용병들 위주로 좀 포워드 라인이 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비교적 좀 공격 퀄리티가 더 높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더 좀 정교할 수 있는 그쪽 양 팀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직접 뭐 맞대결에서는 이제 오모니아가 파포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최근 맞붙을 때마다 매번 이제 홈 팀이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오모니아가 더 불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오모니아만큼 뭐 파포스의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도 이제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뭐 파포스가 크게 좀 밀릴만한 요소는 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약간 좀 뭐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큰 게 좀 그거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뭐 파포스가 오모니아에 비해서는 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비등비등하게 좀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좀 크게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두 팀이 좀 매번 맞붙을 때마다 원정 팀이 좀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요런 요소를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파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요 경기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파포스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파포스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포스 프랜승의 2.5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페렌츠바로시 대 풀젠.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풀젠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젠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QUDCJFDL 1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병철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이거 어제 그 후원해주신 거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병철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헨트 대 이제 베티스 경기. 네. 여기는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베티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는 저는 햄무 도전.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베티스 승에 고배당 햄무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츠 바냐루카 대 이제 NK. QUDCJFDL여는 소괄호 일 닫는 소괄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병철님 바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보라츠 바냐루카 대 이제 NK 올림피아 르블리아나.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보라츠 바냐루카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은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집착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